헌법재판소는 모두에게 욕먹지 말고 차라리 윤석열에게만 욕먹는 길을 빠르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된다고. 김영현 장관, 박한수 총장 남기고 다 나가. 네. 그러니까 6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치열한 고민과 생각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부각시켜주는 그런 제 분야에 대한 그런 원대한 그런 장대한 생각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은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감사 문자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끌고 지연하는 것이 결국엔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옹호해주는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모두에게 욕먹지 말고 차라리 윤석열에게만 욕먹는 길을 빠르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뭐 이재명 대표 선거와 이 입장을 맞춘다는 이런 뭐 이제 전망들도 나오는데 그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진짜 너무 창피한 자존심 겁니다. 없는 거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네. 헌법 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막 훼손시켜버리는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지금 결정,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는요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만약에 파면이 안 되면 무조건 또 계엄을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계엄 실패 후 2차 계엄을 다시 선포하려 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또 나왔어. 또. 와 이거는 근데 이 헌재가 이거는 진짜 이 다른 뉴스 하나도 안 봐도라도 이거는 꼭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다룹니다. 네. 방첩사 간부가요 공수처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계엄 해제 직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첩사 단체 대화방에 공유를 한 거야. 거기 윤석열이 있는 그 자리에 방첩사 요원이 한 명 나가 있었어. 근데 그자가 방첩사 간부들 단톡방에 막 계속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낸 거야.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받았던 방첩사 간부가 계엄 실패하고 야 이거 너무 심각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걸 삭제했어 단톡방을. 삭제했는데 이 내용을 진술을 한 거예요 수사기관에다가. 근데 그게 이번에 알려진 겁니다. 공수처에 진술한 게 이번에 알려진 겁니다. 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가 되고 윤석열은 12월 4일 새벽 1시 16분 씩씩대면서 상황실. 씩씩대면서 합참 지하에 있는 결심 지원실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상황을 진술한 거예요. 네. 소개해 주시죠. 결심 지원실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씩씩대면서 아니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인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해.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재선포하면 된다고. 김영현 장관, 박한수 총장 남기고 다 나가. 이렇게 한 거야. 저기 봐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 야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해제안이 통과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상황은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네. 요 다음 상황 전해주시죠. 아니 장관 그 국회에 병력 몇 명 투입했어요? 한 500명 정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1000명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국회법 이거 나와 있는 거 어디 없나? 법령집 있어 지금? 그러자 이제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법령집을 갖다 주고 이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법령집 또한 2차 계엄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려고 법령집을 받던 거죠. 그리고 그때 김용현 장관이 그 결심지원실 안에서 2차례 밖에 나와서 한 차례 노상원이랑 전화 통화하죠. 상원아. 상원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어떻게 되지? 하면 되냐? 네. 이거 소름 끼치네 소름이야 진짜로. 이거는. 그러니까 한쪽으로서는 법적으로 다시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한쪽으로는 검토하고 그렇지. 한쪽으로는 다시 HID 등을 좀 움직여가지고 군사적으로 그 2차 계엄을
집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힘을 점검을 했다. 네. 이렇게 딱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거기에 같이 있었던 박안수가 6번에 있는 간부들을 올라오라고 하잖아. 네. 네. 계룡대에서. 예.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거죠. 그렇죠. 이제 윤석열의 태도를 볼 때 박안수 입장에서는 아 이자는 포기 안 했다. 2차 계엄 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구성원들 다 올라와 이렇게 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지. 네. 근데도 아직도 파면을 안 해. 근데 그러니까. 박안수는 근데 국회 나와서 되게 바보인 척했잖아요. 아, 그건 믿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의원들이 파면 선고 일자가 그 탄핵 선고 일자가 윤석열 잡히면 어디서 그걸 볼 거냐? 뭐 헌재 갈 거냐? 아니면 광장에서 있을 선거 거냐? 당일에. 네, 선고 당일날 예, 네. 어디에서 그 선고 장면을 볼 거냐 하다가 국회에서 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잘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날은 국회 짐 싸갖고 온다. 아, 잘하셨다. 짐 싸갖고 온다. 이렇게 지금 하도 예측 뭐냐, 불가능한 이게.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니 후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정치적 혼란을 막으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놨더니 그렇죠. 이것들이 나서가지고 혼란을 더 키우고 있으니 그 날짜를 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대한 빨리 할 거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거는 그거대로 정영식이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빨리 한다고. 거의 뭐 호통치듯이 얘기했거든. 예. 이것부터 우리는 무조건 한다. 그런데서 이 핑계 저 핑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오히려 지금 수요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압도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관심이나 이 정도 면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무죄가 되느냐 유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히려 판이 더 정리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유죄가 된다고 그래서 판이 엎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거기서 지금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헌재의 결정이나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 그거를 자초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도 항소심보다 헌재가 더 상급 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훨씬 상급. 말도 안 그럼 되는. 자존심이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우리가 자기들은 여러 번 했잖아. 헌법재판관 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한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 안에라도 지금 내일 선고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만약에 지금 하는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 수요일은 뭐 저 고등학교 시험이라서 안 되고 목요일은 원래 자기들 사건 선고하는 날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금요일이다 뭐 이렇게 가면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집회가 커질까봐 안 되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할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만 지금 아주 죽어납니다. 아니, 나 이번 진짜 주말에도 국민들 쉬지도 못하고 광장에 또 나갔습니다. 이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 좀 제발 좀 헌재가 들어주십시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주권자의 힘으로 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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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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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뭔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네. 아 진짜. 그리고 유흥식 추기경이 아이고. 바티칸에서 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이 추기경님도 이 영상을 띄우는 게 맞을지 않을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내가 이걸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다 해서 그렇죠. 바티칸에서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고국에서 벌어진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개제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단 멈췄고 수많은 국민이 추위를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와 함께하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바티칸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추기경, 이용식, 라자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 정의에는- 국민이 지금 다 이렇게 맘 졸이고 있습니다. 정의에는 전 국민이. 중립이 없다. 자, 이 민주당은 지금 또 광화문에 이 천막 당사를 세운다고 하는데 네, 오늘부터요. 네, 관련 이야기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막 당사 꾸린다고요? 네, 지금 뭐 비상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완전히 쉬었는데요. 광화문 집회에서 또 피켓팅하면서 또 천막 농성하면서 구호를 하도 외쳤더니 네. 이렇게 됐고요. 아마 비정상의 시기에 목소리가 정상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죽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 진짜 죽을 맛이에요. 국민들 지금 너무 힘듭니다. 헌재 빨리 좀 선고일 좀 잡으라고 좀 해주세요. 이 한결 같은 염원이야 뭐.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네. 힘든 와중에 약간 좀 웃고 가겠습니다. 네. 네. 웃을 땐 웃어야죠. 그렇죠. 웃고 네. 가야 돼. 힘들 땐 내야 돼. 좀 힘든 와중에 그래도 권성동이가 또 네.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또 뚫어 주셨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은 이재명 악마와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밖에. 심지어 현수막 있잖아요. 길거리 현수막. 네. 이재명이야. 이재명인데 그냥 내전 선동 이재명이래. 근데 이게 가능한 현수막인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급기야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망언집을 냈어요. 망언집. 이재명 망언집. 근데 이게 참 의도와는 달리 이재명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어. 망원집이라는 망언집인데. 근데 다 또 다운로드 반면에 받고 막. 국민의힘 지지자는 권성동 저 죽이겠다고 저거 권성동 저거 엑스맨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망언집을 많이 좀 애용해달라고 홍보하는 영상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체가 보다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왜 원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이게 이재명 홍보집이고 명언집이에요. 오늘도 집 아니고 이 뭐야? 네. 왼쪽 저거 봐, 게 저거 이제 실제입니다. 왼쪽 게 이제 오른쪽 거는 이제 풍자용으로 하나 만들었나 보군요. 네. 풍자용으로. 오늘도 제가 국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첫 화면에 간판 상품으로 띄워져 있던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중앙대 동문이잖아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하고. 네. 그래서 이게 사생 팬이 아닌가. 또 어둠의 민주당원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덕질을 했다 그러더라고 덕질. 덕질 사생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 몇 가지 좀 추려봤거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또 우리 대변인님께서 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 시간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의 망언 한번 좀 볼까요? 자,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어디가 망언이야. 이거는 박경미 대변인님이 많이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 그렇죠. 네. 네. 주옥 같은 말들만 모아놨습니다. 이건 사실 대변인이신에서 네. 이거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알려졌네. 망언집에 올려가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네. 이번에. 대신 홍보됐네.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또 이재명의 망언 소개해 주시죠.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 네. 그런데- 이게 네.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는 뭐 명백한 잘못이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완전 폭망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에 오히려 이 발언이 소환되고 있다고 이재명 지지자들 위주로. 네. 근데 요거를 또 망언에 이렇게 떡하니. 2022
비춰질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소환해서 또 빛나게 해주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족보를 누르니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말 그대로만 전달해 주니까 좋잖아.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진위가 어디 있는지가 딱 드러나잖아. 근데 네. 이놈들은 꼭 따가지고 비트니까. 아니 근데 이 망언집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단 없어요. 해설이 네,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만 네. 내버리면 아주 그냥 담백해요. 그렇죠. 착해. 네,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또 하나 발언을 보자면요, 요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나? 맞는 말,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셰셰 발언. 그러니까 중국의 굴욕적이다. 이재명 너 그냥 중국에 가라. 이게 이제 가장 조롱의 대상인데 이번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명의 장을 만들어줬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셰셰 발언이 그 앞에 셰셰만 딱 따갖고 많이 소비가 됐지 풀 텍스트가 공개된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다 공개해줬습니다. 아, 저도 정확하게는 이걸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중국을 왜 찝쩍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냐? 대만 해협이 뭘 어떻게 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나?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네. 앞으로 친절하게. 네. 네. 원래 뒤에 건 안 알려졌죠? 맞아요. 대만에도 셰시에 이 얘기는 안 알려져 있었어요. 맞아요. 그 맥락을 제거하고 한 문장만 부각시켜서 이제 프레임화했었는데 이 전체 맥락을 이제 보여주니까 훨씬 더 이해가 깊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미군 철수 발언의 경우도 그거를 반미 프레임을 씌웠었는데 거기도 이제 미군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한 발언을 다 소개해줘서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난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네. 있죠.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요 발언이 담겼습니다.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근데 어우, 이거를 이재명 망언으로 내버리면 국민의힘은 오갈 데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망언으로 이거 소개해버리면 국민의힘이 갈 곳은 뭐야? 저걸 망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럼 우리 그 국민의힘은 수돗물 퍼먹어야지. 그렇지. 아니, 수돗물 퍼먹어야 돼, 수돗물. 그렇지. 김영선 네. 수돗물도 퍼먹어야 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말이 있으면 저 말이 왜 망언인지 해설이 있어야 되잖아. 해설이 없더라고요. 해설이 없어요. 너무 네. 담백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정당인가? 그렇죠. 또는 논평할 거리가 없는 정당인가? 그냥 편견과 혐오만 부추기는 것 외에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게 없는 자기 컨텐츠가 사실은 없지. 자기 컨텐츠가 없고 어떤 정치적 목표가 없는 정당인 거예요. 생존만이 목표인 정당인가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4년부터인가 발언을 쫙 모아놨더라고요. 네. 그죠? 네, 네. 2014년인가부터 옛날부터. 성남시장. 예,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러면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성장 과정. 그러니까 아이돌 성장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 지금 보면 10년 전에 내 말이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해. 근데 저런 진심이 있었구나 거칠지만 이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에는 저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저런 말 할 것 같지는 않아 싶은데 보면 아이돌 성장사 사생팬이 이렇게 탁 스크랩해 놓은 것 같은 느낌. 네. 8만 대장경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SNS까지 공식 발언, 또 강연, 연설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에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었냐? 근데 그런 만약에 얘기들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랬으면- 했으면 좀 민망하지. 아니 민주당이 그랬으면 저기 뭐 그럼 뭐- 아버지 어록 모아놨냐 또 이렇게 그렇기는 했겠죠. 네. 수령님이냐, 네. 수령님이냐 이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아니 네. 이거 한 시간에 저 10년 전 권성동 어록 모아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탄핵 소추에 관해서 그쵸,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2017년 많이 했어요. 권성동과 25년 16년, 권성동. 17년에. 네. 그 어록 모아놓으면 17 권성동이랑 25 25 권성동 그렇지. 부딪혀서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우리 싸우고 멱살잡이 들어갑니다. 네. 권성동 잡는 권성동.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이전 발언하고 혹시 조금 미세하게 달라지거나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상충된다고 이렇게 해설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뭐 정책 기조와 뭐 배치되는 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설을 붙여줘야지 그게 전혀 없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는 정말 이런 그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얼마나 컨텐츠 없는 구구 정당으로 전락해 맞아. 있는가를 이 네. 이상 입증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일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뭔가 평가를 쓰려면. 제가 소개 한두 가지 더 드릴까요? 아, 더해요? 네. 그 주옥 같은 발언의 아, 소개. 네.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겠다. 얼마나 네. 훌륭한 그거 발언입니까? 왜 망언? 글쎄요, 그것도 망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아, 그래요? 또 외국이 아, 정치 보복을 끊겠다는 게 망언에 네, 들어가 거기에 있어요? 소개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망언이라고.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보복을 해야 된다는 그 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이것도 망언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네. 그쪽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자수를 하는 것인지 이게 뭐야, 싶고요. 이게 이제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복지, 노동, 법치, 외교, 안보 이렇게 이제 6개 분야, 제 분야가 있고 그 뒤에 4개가 이제 막말, 정당, 재난, 검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6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치열한 고민과 생각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이제 부각시켜주는 그런 제 분야에 대한 그런 원대한 그런 장대한 생각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사실 제대로 한다면 그 네 부분, 그러니까 뭐 막말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 올려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망언집이라고 작업을 하려고요. 한다면 네. 그 제가 보기에도 정말 한심의 극치를 달리는 네. 그런 가장 자료집입니다. 사실 그 민망한 명비어천가의 논객은 최진봉 교수님이잖아. 알죠? 이제 그 이재명 아들처럼 행동해요. 네. 나이가 2살 적은데 아들처럼 행동해. 근데 난 그것도 사실 엄청 민망하거든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야 그거를 넘어섰어요. 진짜로.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은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감사 문자도 지금 실제로 네. 실제로. 명언집 이왕 만들어서 신난 김에 고맙다고.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하고요. 아니 그만하세요. 네. 너무나 이 명쾌하고 이해가 잘 되는 표현이라서요. 그러니까 공공 배달 앱은 디지털 인프라다. 하나의 사회 간접 자본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이제 망언으로 소개가 요즘 뭐 되어 있고요. 배달의 폭립 때문에 굉장히 그 공분이 높은 상태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 딱 근데 시의적절합니다. 네, 그런 거는. 아주 명징한 표현으로 네.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가 이제 시그니처 공약이잖아요. 아, 네. 근데 지역 화폐가 어떤 장점을 갖는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발언도 또 망언집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네. 근데 저희로서는 뭐 잘했어요. 땡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댓글에 낯간지럽다. 네.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그 망언집이라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고 와서 이렇게 딱 손에 들고 있었던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보면 이재명만 보여. 망언집은 디자인이 이상해서 보이지도 않아. 아. 이재명만 보여. 이재명만. 아, 그래요? 이재명만 보여요. 맞아. 저 글씨도. 보세요. 저 글씨도 어쩜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잘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두 번째 소개된 게 한국판 리코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재벌의 범죄 수익 환수 조치랑 관련된 발언을 소개했는데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윤석열은 아리백을 몰랐잖아요. 근데 네.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마 네. 당구 용어로 알지 않았을까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윤석열이 이거 봤으면 한국판 리코법 여기서 약호가 확 죽었겠다, 기죽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또 참 우리 의원님은 저는 점잖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윤석열 깔 때는 좀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아, 박경미 의원이 면전에 현역 의원 하실 때 나경원 앉혀놓고서 한참 우리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주어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달라가지고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저 워낙 점잖은 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점잖지 않습니다. 점잖지 않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인 인간이에요. 원색적인 파스텔 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원색적인 인간이래. 아, 재밌으시네. 아, 네. 갑자기 내가 점잖아지려고 그러네. 오늘 점잖은 색으로 입고 오셨네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그 대변인님 자주 저희가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유발하라 얘기도 잠깐 하고 가야 그만하세요.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니, 네, 지난 토요일에 세계적인 석가 유발 하라리랑 대담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님께서. 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 현인과 네. AI에 대해서 대담을 하셨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알았어요. 아주 깊이 있는 식견을 네. 내려놓으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너무 좋은 얘기들만 있다 보니까 보통 이게 말씀하시다가 좀 사고도 나고 삑사리도 나고 그래야지 보도가 많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 네. 드리는데 물론 안철수가 좀 긁기는 했어요. 네. 자기가 왜 세계적인 그런 석학과만 얘기를 하냐. 아, 나랑 왜 토론하지 국내에, 않느냐. 예, 그래서 조금 홍보는 됐고요. 네. 근데 사실 외신과 굉장히 요즘 인터뷰도 많이 하세요. 네. 이코노미스트나 워싱턴 포스트랑도 하신 인터뷰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보도가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조금 좀 사고를 내셔야지 좀 흥행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네. 외신을 지금 당 대변인으로 맡고 있어서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많이 소개해 주세요. 권성동에게 양보하세요. 한다고 하지 마시고. 뭐 자랑할 거 있으면 권성동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쿠션 쳐서 나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